이어서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오늘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그리고 진도를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려나? 파이팅!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메가란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메가3. 맞아요. 오메가3 그 오메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메가3 보면 실제로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메가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읽어요? 네. 이거 오메가라고 읽어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거 뭐야? 그렇죠. 옴이죠. 어디서 나와요? 저항. 그치? 과학 시간에 배웠죠. 오메가에서 나온 옴이에요. 옴메가 맞죠? 그 그리스 로마자의 가장 마지막 글자일 거예요. 그래서 뭐 오메가라는 거고요. 그럼 쟤는 뭐고 쟤는 뭐냐 하면 쟤가 소문자고요. 아까 걔가 대문자입니다. 알았죠? 그리스 로마자에도 대문자 소문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소문자입니다. 그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거듭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애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자주 표현해요. 거듭 제곱해서 실수 뜨는 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봤던 애인데 얘를 제곱하면 얘가 뜨고요. 그걸 세제곱하면 1이 뜹니다. 세제곱해서 1 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말하는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 세제곱은 1의 허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풀 거예요. 즉 우리가 x 세제곱해서 1 되는 수 누구 있어? 1 말고 더 있나 봐. 왜냐면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근은 당연히 3개입니다. 2차 방정식 근 몇 개였어? 2개였지. 3차 방정식 근 3개야. 그럼 얘도 근이 3개겠죠. 인수분해랍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1 나오고요. 여기에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2개 뜬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삼겠습니다.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뭐라고?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죠. 맞아요? 오메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메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얘랑 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당연하죠? 근 2라며 근 2라는 건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지. 자, 근데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지만 동시에 얘의 근이죠. 맞아요? 얘의 근이 아니라 얘랑 얘의 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입한 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쵸? 대입을 해서 2개의 정보를 얻어냈어요. 자, 대입, 그 다음 뭐라고? 인수분해는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고, 그지게 생겼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겁니다. 근과 계수 관계를 쓰려면 당연히 뭔 얘기를 해요? 다른 근. 근과 계수 관계를 얘기하는데 판별식이 왜 나와? 하나가 오메가라고 하면은 다른 근은 뭐라고요? 오메가 바죠. 왜?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말해? 혈례근.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근과 계수 관계니까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근과 계수 관계니까 1.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믹스, 섞어요. 이 둘을 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어떤 일이 뭐 1이라 했죠?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이라 했죠? 근데 당연하게도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역수랑 곱했으니까 1이죠? 똑같죠?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보는 게 733번입니다. 참고로 오메가는 어려워요. 지금 써있죠. x세제곱은 1에 한헉은 오메가라고 하겠다고. 그럼 선생님 이거 뿔마 둘 다 있는데 둘 중에 누구예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로 하든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때 fn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정했냐면 1 더하기 오메가 2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지? 이러면서 f1부터 f18까지 더하래요. 써보죠. 처음이니까 좀 많이 써줄게요. 여러분들은 줄 바꿔서 쓰세요. 내가 줄 바꿔 써줘야지 너희도 줄 바꿔 쓰겠지? 여섯 개만 쓰겠습니다. 다 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자, 이거를 18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얼마예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얼마예요?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죠. 맞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 4제곱은 얼마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맞아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얘가 오메가가 되거든. 1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써줄게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쵸? 근데 1 더하기 오메가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는 얘 이항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돼요. 자, 근데 오메가 방금 세제곱이 얼마로 했어? 1. 그럼 오메가 6제곱은 얼마예요? 1. 자, 1 더하기 오메가 8제곱이에요. 오메가 6제곱이 방금 1이라며. 그럼 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아까 얼마를 했어?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랬죠.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얼마예요? 오메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랬죠. 오메가 10제곱은 얼마가 돼요? 오메가 9제곱 곱하기 오메가고 오메가 9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 10제곱은 옆에다 써줄게요. 1 더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10제곱이 오메가가 되니까.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는 아까 얼마나 했어요?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자, 아까 전에 오메가 6제곱이 얼마였어요? 1이랬죠. 그럼 오메가 6제곱도 12제곱도 죄다 1. 자, 18개 당연히 다 하라는 게 아니겠죠. 규칙 보여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2분의 1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3개 더하면. 근데 그 다음에 생긴 게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이게 6개. 그래서 마이너스 9입니다. 우리가 복소수의 순환성 맞죠? 허소제곱근 i의 순환성 얘기할 때 뭐 규칙 찾는 문제 있죠?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얘는 4제곱한 게 1이었는데 얘는 3제곱한 게 1이죠. 그걸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찾아내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3개의 마다 규칙이 생성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뜬 거고요. 근데 3개마다 규칙이기 때문에 18개는 6개 있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풉니다. 이해 가요? 보통 안 가요. 네, 이해 안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 풀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이 1인 애가 있다면, 근데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즉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에 대해서 푼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 말고 또 뭐도 있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됩니다. 오케이? 자, 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삼는다면 걔는 얘가 아니라 허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를 말합니다. 이거의 허근은, 이거는 근을 오메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근이 나왔을까? 얘의 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하나만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거듭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애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걸 오메가라고 해요. 물론 Z를 쓸 수도 있는데 G를 쓸 수도 있는데 오메가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다. 특히 세제곱, 세제곱해서 실수되는 걸 오메가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근이 나왔으면 항상 대입부터. 세제곱은 얼마예요? 오메가 세제곱이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든 마이너스 1이죠. 더불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여기 대입한 것도 0이고요. 오메가 바를 대입한 것도 당연히 0이겠죠. 혹시 헷갈릴까봐. 자, 근거계수 관계입니다. 둘을 더하면 얼마? 1이죠. 둘을 곱하면 얼마? 1이죠. 근거계수 관계에 따라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의 곱은 a분의 c. 그럼 얘도 섞겠지, 쟤처럼. 맞지? 섞을 거예요. 자,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인데 그럼 얘만 곱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 1. 뭔가 좀 규칙이 안 맞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하하. 이렇게 구하는 게 오메가입니다. 자, 그럼 못 외우겠죠?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외우는 게 되게 힘든 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아주 약간 다릅니다. 아주 약간. 합이 살짝 다르고요. 같은 것도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은 무조건 같지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얘네들과 같다는 게 좀 헷갈려요. 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것도 살짝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식 알려줬으면 인수분해에서 대입, 근거기수 관계 쓰란 이야기예요. 알았죠? 대입과 근거기수 관계.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근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할게 우리가 3개가 기본이라고.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수 관계. 알았죠? 이거 고3 때까지 말할 거야. 맞지? 계속 말할 거야. 이게 기본이야. 뭐 쉽진 않아요. 오메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뭐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도 뭐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고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을 기반으로 할 때도 뭐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라서 알아는 둬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규칙 찾기, 그러니까 결국 얘도 우리가 결국 여러 가지 저 3차 방정식을 풀면 1차 곱하기 2차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허근이 등장하는데 그런 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항상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암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해서 하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암기는 어차피 금방 까먹어. 당장 너희들이 흔하게 쓰는 영어 단어들도 최소한 20번은 1퍼야 외워지잖아. 이거를 한 20번은 써야지 최소한 외워진다고. 한 달 뒤에 까먹어서 그렇지. 그럼 한 달 뒤에 또 20번 정도 외우면 또 외워지겠죠. 그 짓을 한 10번 정도 하면 안 까먹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인간의 기억 자체가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흐름. 왜 이런 흐름이 일어나는가. 알았죠? 2차 방정식 나오면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수 관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략적인 흐름을 기억한다는 게 내가 말하는 흐름,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알죠? 이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늑대가 와서 집을 왜 부셔 걔가? 먹으려고. 맞아 먹으려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쫄려서 집을 만들죠. 첫째는 나무집. 그쵸 벼으로 하지 않니? 네, 벼. 둘째가 나무로, 셋째가 벽돌로 해서 튼튼해서 살아남았다. 맞지? 흐름. 정확하게 걔가 어떤 과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 이런 것도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문제에서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애가 허근이 있대. 허근이라는 게 뭔데? 허근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억해야겠죠. 그쵸? 시근이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찾았어요. 그럼 걔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는 이제 나쁜 늑대한테 살아남으려면 집을 지키려고 뭐 집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얘에 대해서 할 거는 방정식에 대해서 말해줬으니까 근에 대해서 말해줬으니까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수 관계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거죠. 결국 악당한테서 살아남는 그 과정을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말해줬다면 얘는 방정식의 근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고민하라는 이야기.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고 결국 이거 근거기수 관계 적당히 활용하면 될 거야 라는 그 정도 흐름만 기억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18개 하라는 건 나한테 다 하라는 게 아닐 거야. 아마 규칙 찾으라는 걸 거야. 그럼 우리가 근거기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규칙을 찾지? 라는 식의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치? 동화책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동화책을 읽잖아. 책을 읽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 우리가 반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얘는 반전이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알았죠? 그런 흐름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아직 흐름이 잘 안 잡힌 건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어본 것처럼 그런 문제를 많이 안 접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측을 하면서 해야 돼. 와, 왠지 저놈이 범인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무슨 예측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잖아. 그것처럼 이거 이럴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도 오래 남고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 클리셰 범벅이다. 흔한 말로. 다 뻔한 주제다. 알았죠? 네, 각설하죠. 오메가 끝났고요. 737번은 활용입니다. 2차 방정식 활용, 2차 함수 활용, 3, 4차 방정식이에요. 활용, 다 활용한다는 거죠.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뭐예요? 이거 그림 이름이 뭐야?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사다리꼴이요. 그쵸?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인데 여기에서 반원을 그린 거죠. 반원 이렇게. 자, 반원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CD가 접하고 BC의 길이는 AD 길이의 4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S제곱 마이너스 L제곱 하면 된대. 그럼 이제 둘레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을 이용해서 여기 높이를 이야기해야겠죠. 맞아. 근데 그럼 높이를 뭐라고 하지? 일단 그냥 H라고 하자. 여기 여기 R이라고 할까요? R, 2R 이렇게 원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빗변을 어떻게 구하죠? 여기 이렇게 섞어서 3x랑 2r이랑 근데 그래서 뭘 해? CD를 어떻게 구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럼 뭘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죠? 야, 2학기 거 근래에 한 애들 2학기 거잖아. 3학년 2학기 거 뭐 쓰는 거야? 3학년 2학기 거잖아. 뭐 써야 돼 여기서? 야, 니네 근래에 했잖아. 3학년 2학기 거 근래에 한 애들. 어? 뭐라고? 아직 다 안 했다고? 누가 4x야? 3x, 4x랑 x랑 뭐? 그래서 뭐 해서? 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3x고 높이 얼만데? 근데 그걸로 뭐 피타고라스 공식 쓰면 뭐 나와? 내가 방금 뭐라 했어? 3학년 2학기 거. 얘 3학년 2학기 거에서 배운 거 뭐 있어? 또? 삼각비 또? 야, 얼마 전에 했잖아, 니네 너 방학 때 3학기, 그 2학기 거 하고 거 아니야? 어디까지 했어? 원주각 하고 있다고? 그럼 너 그럼 아직도 한 소단원 2개 남은 거야? 어디로 갔다고? 원주각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아? 삼포도가 그럼 그 원주각 전에 뭐 있어? 어. 원의 접선이잖아 얘네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4x지. 네. 여기 얘들아 중학교 거잖아. 새로운 게 아니야. 얘랑 원주가 접선이죠. 네. 접하고 접하잖아. 그래서 여기랑 길이가 같고 얘랑도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4x, 4x. 그래서 여기 얼마? 5x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 내리면 3x, 5x 그럼 얘 얼마야? 4x.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그래 이렇게 r도 필요 없죠.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접선을 봤으면 생각해야지. 했네 심지어. 원주각 했으면 이것도 했잖아. 왜 떠올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보통 다 떠올리지 못하긴 합니다. 알았죠?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뭔 생각이냐면 x, 4x를 표현했잖아. 지금 빗변을 구하려면 얘를 이렇게 구한 것까지 맞아. 맞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를 내가 2r이라고 써놓고서는 그럼 절대 못 구한다고 해야 돼. 문자가 다르니까 못 구한다고. 그럼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것 중에 더 쓴 게 있나?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한 번도 안 쓴 힌트가 있지. 뭐? 접한다. 접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수선 여기에 선 그리면 직각된다 라는 거. 그리고 길이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쓸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둘레가 다 나왔죠. 둘레 얼마야? 둘레 얼마예요? 14x가 되죠. 맞죠? 4x 더하기 4x 더하기 x 더하기 5x니까 14x. 오케이? 자 그럼 넓이는 얼마고 어떻게 구해요? 넓이 어떻게 구해? 사다리꼴 넓이. x 곱하기 4x 분의 2 그럼 얼마예요? 10x 이거잖아. 그치? 얘가 지금 L이고 얘가 L이고 얘가 S죠. 그럼 문제에서 뭐래? S제곱 마이너스 L제곱이 8이래. 100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14 젠장 196 X제곱은 8 이렇게 쓴 거죠. 맞아요? 저거 너무 기분 나쁘다. 8로 나눠볼까요? 4로 나눠줄까요? 25X제곱 마이너스 40
69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젠장. 69? 49. 네. 인수분해가 되죠. 25랑 1이랑 2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래서 x가 얼마? 2. 아, 젠장. 어? 네. x제곱이 2죠. 미안해. 이거 4제곱이랑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이 2. x는 얼마? 루트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 받아들여줘요. 니네가 중학교 걸 잘해야 되는 이유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라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야.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게 전제라니까. 알았죠? 기억해요. 접선 나오면 길이 같다라는 거 아니면은 거의 점에 선 그었을 때 직각이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우리가 어떤 거죠? 연립방정식이 뭐야? 이런 식으로 두 줄 각각의 방정식 있는 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 대입도 가감 둘 이렇게 두 가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연립 1차 방정식은 뭐 이런 거잖아. 뭐 더하기 C는 0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래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거 너무 시시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합니다. 어떻게? 1차와 1차를 보는 게 아니라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합니다. 자,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감법을 하는 이유가 뭐야? 맞아. 문자 하나만 남기려고.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자 어떻게 남겨? 그쵸. 가감법을 못 쓰겠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대입법을 씁니다. 대입법. 알았죠? 대입법을 써요. 오케이? 두 개의 아이디어 지금 나왔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게 x는 y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풀 수 있죠? 대입법.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 합차공식. 얘랑 얘 곱한 게 4인데 얘가 얼마래? 그럼 x 플러스 y가 4네. x 마이너스 y는 1이고. 이제 그럼 가감법 쓸 수 있죠.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에서 근데 이것도 가감법 계열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대입을 한번 하고 가감법 쓴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우리가 가감법보다는 이제는 대입법을 많이 씁니다. 중학교 때는 가감법이 좋았지. 대입하면 좀 이상하잖아. 막 분수 뜨고 맞죠? 그 분수가 훨씬 편한 꼴이에요. 훨씬 편한 꼴이다. 그래서 대입법을 더 많이 쓸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둡시다. 그래서 어떻게 대입법 하냐? 1차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2차 방정식 뜨잖아? 대입을 하면 2차식 뜨죠?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일반적으로 근이 2개. 잠깐만, 2개? 뭔 말이지? 연립방정식 하면 원래 뭐가 돼요? x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써지지? 이미 2개 아니야? 로 치는 게 아니라 두 쌍이 나옵니다. 알파, 베타, x는 알파, y는 베타 하나, x는 감마, y는 델타 하나. 그래서 두 쌍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1차식과 2차식도 좀 시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2차식과 2차식은 그럼 이제 차수가 같으니까 각각법 쓰나요? 아니요. 2차식과 2차식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두 개 뜨죠? 걔를 대입해요.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 뜨면 그거를 각각 대입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1차식과 2차식 하나 그리고 또 다른 1차식과 2차식 둘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두 개를 각각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이 4쌍 나오게 돼요.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오케이? 예를 들어봐야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x-y는 1,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2. 진짜 좀 기분 나쁜가? 3? 2가 더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해볼게요. 대입합니다. x는 y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y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즉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2죠.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자,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죠. 아, 젠장 잘못 썼다 진짜. 하필 얘가 뭐가 떴어요? y가 중근 떴죠. 그래서 y가 1이면 x 얼마예요? 2. 이건 좀 우연히 한 쌍만 나온 것 뿐이야. 근데 봤다시피 지금 2차 방정식이가 얘가 근이 두 개 뜨면 y가 1일 때 뭐 y가 다른 거 있으면 하나 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두 쌍 나오는데 한 쌍이 나오더라. 왜? 대입을 했더니 얘가 뭐가 떠버려서? 완전 제곱식이. 그렇죠. 중근이 떠버려서.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연립방정식 하려고 했는데 근이 한 쌍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뭔 말이야? 이거 대입하면 완전 제곱식인가 보다. 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뭘로 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0이랑 방금 했던 그냥 재탕 해볼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요. 얘는 안 되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얘만 인수분해합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겠다. 744번. 실제로 744번이 효자고등학교 기출 문제였습니다. 얘랑 자, 둘 중에 누가 인수분해가 돼요? 위에 거. 그래서 위에 거 인수분해합니다. 어떻게 돼요? 2x 21 11 뿔마 2x 플러스 y는 0과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두 개로 되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2x 플러스 y는 0, 즉 y는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누구에 대입해요? 당연히 밑에 거에 대입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 그럼 얼마야? 아씨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않은데? 3x제곱이 떠서 그게 3인 거죠. 맞죠?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그럼 x가 얼마가 떠요? 1 이거나 아니면 x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x가 1이면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예요?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옵니다. y가 마이너스 2x일 때. 그렇다면 두 번째 y가 x일 때는 어떻게 돼요? 3x제곱이 3이니까 마찬가지로 x가 뭐?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인데 그때 y가 얼마랑? 1이랑 뭐가 떠요? 마이너스 1이 뜨죠? 맞아요?
자, 여기 있는 4개의 근 중에 x 더하기 y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이거 x 더하기 y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거 x 더하기 y 하면 얼마야? x 더하기 y 하면 얼마야? x 더하기 y 하면 얼마야? 네, 얘입니다. 답은 2예요. 이게 이제 효자고 시험 문제였어요. 알았죠? 올해 말고 작년 시험 문제였네요. 작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그런가 봐. 고작 이걸 시험 문제 낸다고?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나 봐. 그래서 한 번 더 꼬아냅니다. 그게 747번이에요. 760번까지만 해야겠다. 더 못하겠다. 부등식 하고 싶었는데. 죄다 어려워서 맞죠? 그 학교에 따라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였던 학교가 영석고랑 효자고, 두 곳이었네요. 오늘은 올해는 두 곳밖에 없었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던 학교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여기 두 곳밖에 없었네요. 자, 우리가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형태인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냐면 많이 어려워요. 다행이라면 이거 시험에 나오는 학교 별로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의고랑 영석고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국고까지, 고양국제고까지. 자, 뭐냐면은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야지, 맞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지 대입을 할 수 있잖아. 대입을 못해. 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지? 그래서 되게 요상한 생각을 해요. 뭔 요상한 생각을 하냐면 x 더하기 y를 u랑 xy를 v라고 치환을 합니다. 되게 회개망측한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u 더하기 v가 11이고 이거 u예요. v고요. 알았죠? 난 이렇게 쓸 거야. uv를. 얘는 뭐가 돼요? 얘가 xy 곱하기 x 더하기 y는 30인 거라서 u 곱하기 v가 30이 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대입할 수 있어요. 맞죠? u는 11-v 나서 11-v 곱하기 v가 30 v제곱 마이너스 11v 플러스 30은 0이라 v가 6 이거나 v가 5다. 자, v가 6이면 u는 얼마예요? 5고요. v가 5면은 u는 얼마예요? 6이죠. 이 형태가 대칭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형 연립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야. 페이지 2,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x 플러스 y가 5고 xy가 6인 거. 왜냐면 애초에 u랑 v를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이거를 먼저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눈대중을 하자. 야, 더해서 5고 곱해서 6인 거 누구야? 또 그러니까 뭔 말이면 지금 참비야 얘 x가 2고 y가 3이에요 말한 거죠. 그러면 뭐가 돼? 얘도 되거든. 그쵸? 이게 대칭형이란 거지. 서로 바꿔도 괜찮다. 그럼 두 번째 x 더하기 y가 6이고 xy가 5인 건 뭐예요? 누구랑 누구예요?
그쵸? 1이랑 5죠? 그래서 x는 1, y는 5. 이거나 x는 5, y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총 몇 개의 근이 나왔어? 4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x 빼기 y가 제일 작은 거. 누가 제일 작아? 뺀 거 중에. 뺀 것 중에 누가 제일 작아? 누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1 빼기 5인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좀 길죠? 길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많이 나오진 않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많이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하려면 이제 뭐만 쓴다고? 대입법만 쓸 거야. 그치? 대입법을 쓸 거면은 이거를 어떤 1차식 형태로 반드시 표현을 해야 대입법을 쓸 수 있는데 못 쓰는데 어떻게? 형태를 바꿔서 쓰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게 x 더하기 y와 xy라는 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니 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치환하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풀이가 된다라는 건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는 건 뭐다? 대입법이다. 가간법은 덜 쓴다. 알았죠? 그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야, 씨, 이거 못 끝내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딴 얘기 많이 했나? 아닌데? 왜 그러지? 희한타. 뭔가 왜 요반만 들어오면은 수업 시간이 모자란 것 같지 항상?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자, 얘를 풀고 싶어요. 풀 거면 어떻게 해? 대입법을 해야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마이너스 4라는 것을 대입합니다.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마이너스 4가 a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걸 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얘가 지금 뭐래? 실근에 가진대. 실근 가진다는 게 뭐 하라는 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이란 거거든. 그러니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 이상이다. a는 얼마? 2 이상. 최소값 물어보겠죠? 미안합니다. 반대로 썼죠? 자, 그래서 둘의 합은 얼마예요? 이거 만족하는 a는 1과 2밖에 없잖아요. 답은 3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 했으니까 또 뭐 해야 돼? 활용해야죠. 754번. 활용 문제 2차 방정식 활용부터 너희들 많이 했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활용했잖아. 그쵸? 왜 했다고? 기틀 잡아놓은 거야. 얘네들 할 수 있도록. 알았죠? 또 754번 활용. 이건 또 뭐야? 봅시다. 정사각형이랑 또 정사각형. 똑같이 생긴 걸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슝 이었어요. 뭐 그랬대. 여기 이름이 I, F, J, D인데 여기 둘레의 길이가 8이고 BH 길이가 루트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루트 74래. 뭔 말이지?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둘레를 이야기했으니까 난 당연히 뭘 해야 돼? 당연히 표현해야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여기 길이를 뭐라고 놓을까요? y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변의 길이가 4랑 4니까 정사각형이고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4-x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4-x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4-x 네, 다 했네요. 자, 일단 둘레가 8이라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 4라는 것과 자, 밑변의 길이 얼마? 8-x 그렇죠. 8-x죠. 여기 길이 얼마? 4+4-x 그렇죠. 8-y. 그게 얼마예요? 74가 됩니다. 뭔마? 자, 풉시다. id가 더 크대. 더 작대. 자, 야, 적당히 대입해봐. 뭐랑 뭘까? 자연수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대입하기 귀찮잖아. 그치? 맞지? 뭐랑 뭐 같아? 얘가 1이랑 3이면 49랑 25잖아.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x 1입니다. 네, 질문? 여기 1 더하기 3 하면 4잖아. 그치? 여기다 딱 1이랑 3 넣으면 49 더하기 25 떠서 75 되잖아. 그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서 대입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냥 넘겨봤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하. 이런 식으로 식 쓰는 게 어려운 거지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언제나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잖아요. 그쵸? 이어서 757번. 부정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부정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영어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하는 게 뭐지? 왜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영어에서 부정 나오지 않아요? 초부정 부정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부정사가 의미하는 게 뭐지? 투 부정사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야? 그 부정사가 의미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 정할 수 없는 맞아요. 아닌 문자 써서 맞아요. 정할 수 없는 방정식입니다. 뭔 말이냐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 해 뭐죠? 너무 많잖아요. 그치?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제약을 거냐면 정수라면 이라고 제약을 걸면은 그래도 좀 많죠? 11, 20, 3-1, 4-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요. 부정방정식의 의미 다시 써볼게요. 자, 이거의 두 군이 모두 정수랍니다. 어려워요, 참고로. 뭐 상의가 당연히 어렵게 됐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어려워요. 두 군이 모두 정수래요.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사례는 더하기보다 곱하기 가져오는 게 더 좋습니다. 곱하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확 제약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더하기 2가 정수인 건 이거죠. 자, 얘가 정수인 거 누구 있어요? 1, 2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밖에 없죠.
확 제약돼요.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힌트가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얘의 근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네가 정수래. 그러면 이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정보는 뭐가 좋다? 곱하기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희한하다. 일단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더하면 곱하면 얘죠. 맞아요? 여기서 곱하기 1 이끌어내고 싶댔지. A는 정수라고 말했나요? 상수라 했죠? 정수가 알파 베타잖아. 알파 베타에 대한 곱하기를 이끌어내고 싶어. 그래서 빼기를 진행합니다. 1이 되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1을 안 썼네. 더하기 1을 하면 예,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그러니까 그게 2. 자, 곱해서 2가 되는 수 아까 말했죠. 뭐밖에 없다고? 2,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찾는 알파와 베타는 2와 1이 되려면 알파 마이너스 1이 2고 베타 마이너스 1이 1이면 알파는 얼마야 돼요? 베타는 얼마야 돼요? 2. 맞아요? 오케이? 뭐 이건 2, 3, 2 똑같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면 뭐랑 뭐여야 돼요? 0이랑 마이너스 1. 뭐 반대로 바뀌는 거면 마이너스 1이랑 0이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A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맞지?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야? 2니까 A는 얼마가 돼요? 알파 베타 6은 A 마이너스 2잖아. A가 얼마? 8. 알파 베타는 얼마야? 0이죠. A 마이너스 2가 0이야. A는 얼마야? 그쵸, 2죠. 그래서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A의 합은 8 더하기 2, 1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렵죠?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보류할게요. 이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보류할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숙제가 좀 적은데? 앞서도 금요일도 안 오는데 숙제가 이렇게 적다니. 하지만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해보면 숙제가 많아지겠죠. 오답 노트 다 해오세요. 나한테 질문했던 것, 그러니까 내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네가 모르는 거 해오면 돼요. 알았죠? 잘 가요. 잘 가요.